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요즘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청소년은 통일의 주역이 청소년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앞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할 주역은 바로 젊은 세대일 텐데요.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대학교 한인학생회 공동주최로 열린 통일 워크숍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 대사는 남북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대사는 경제적 번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 통일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냉전을 완전하게 끝내고 북한 핵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가 되겠죠. 이런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오준 대사 강연에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한인 차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관계 실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만이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차세대들한테도 그런 거 인식을 시켜서 통일의 준비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욕대학교 한인 학생들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나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통일 안보 인식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뉴욕 브롱스에 있는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의문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도 폭행이 일어난 지 1년 만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롱스 몬테피오레 병원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성수 씨는 지난해 10월 기계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의 폭행 피해로 두개골이 파열됐고 현재까지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신고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건 은폐 시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씨의 어머니 박정자 씨는 아들이 의문의 폭행을 당해 반신불수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자식 병신 만드는 거 하나뿐 엄마가 어디 있어. 병원 원장이가 뭐 좀 데리다 줘 좀. 한바탕 여러분 새끼 좀그 잡아서 매가지 좀그 잡아내세요. 아유. 한인 사회도 김 씨의 폭행 피해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들은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병원장의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진실 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합해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기 그 어머니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만에 뒤늦게 수사를 펼치고는 있지만 병원 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의 한지붕 두 회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분규 사태가 결국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맨하탄 지법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내년 1월 20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이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내년 1월 20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판사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민선 회장 측이 판사에게 소송 대상 인원 추가와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공판은 또 한 번 8월 중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승기 측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고 최근에서야 내년 1월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갈등 사태는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역대 회장단이 주축이 된 민승기 회장 탄핵,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채 2015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뉴욕 한인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뉴욕 한인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분규단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 공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등이 지난 1일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다 같이 부르며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한인 독지가 등은 생활이 어려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330포를 상록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탬이 돼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동포 여러분, 또 이 사회의 시니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록회는 연말 연식 동안 전달받은 쌀과 기부품 등을 모아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록회는 비상식량 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활 능력이 없고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한미사랑의 터키재단에서 저희 노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간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요. 한국헌법재판소는 법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헌법재판소는 미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구됐던 헌법소원 재판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주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사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 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국적 이탈 시기를 제한한 것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가할 뿐이라고 판결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야 하는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 측은 이번 케이스가 합헌 결정으로 각하됐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 몇몇 연방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찰스 랭글,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은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미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돌드 하원 의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지난 30일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아이들과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 또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상봉을 위해 세계를,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때 더 나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드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은 오는 7일에 마감됩니다.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새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주치의와 플랜을 변경하거나 여러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변경 후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근로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고 미가입 개월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변경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영업권의 박탈로 논란이 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한인 대형 사우나 킹스파가 계속해서 심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운 정부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1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권 박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펠팍 이종철 부시장은 타운 관계자와 킹스파 측과 미팅을 갖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킹스파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만 손님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모임에는 타운 측에서 이 부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킹스파 측에서는 조영방 부사장과 건축 설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스파는 건물 뒤편에 주차 공간이 200대 이상 마련돼 교통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화적으로 한인들에게 심야 영업 사우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운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펠팍타운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타운에 협조를 요청했고 타운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연말이지만 요즘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흉흉합니다. IS의 테러 위협에 각국의 불안과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민 문제도 심각한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최근 세계 난민 수가 무려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각국의 포용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난민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인도주의적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